근데 이제 미래를 알아. 미방이 자기가 배신할 걸 알아. 그럼 어떻게 막아야 돼? 관우를 뭐 어떻게 이악 물고 뜯어 말리거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관우는 근데 말을 들으면 관우가 아니잖아. 자, 삼국지 소설 대체 역사 작품 월드컵입니다. 설정만 가지고 어떤 게 좀 더 흥미로운 설정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입니다. 마행처후 역거 대 삼국지 여포전. 마행처후 역거는요, 유비에게 항복한 유장의 사위 비관이 혼수 상태로 한국 부동산 중개사의 삶을 살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대충 살려고 했는데 위나라의 계략으로 나 대신 아내가 죽어버렸다. 위나라와 같은 하늘에서 숨 쉴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유비 밑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비관이 각성을 하는 건가? 부동산 중개사의 삶을 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능력이 삼국지 시대에서 뭐 활약이 됐을 거 아니야, 그지? 이게 개띵작이라고 합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으로 스스로 칭찬하는 세계관인가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국지 여포전, 조조에게 처형당했어. 근데 다시 눈 뜨고 보니까 184년 정원의 부하로 돌아왔어요. 이제 인덕으로 후회 없는 삶을 다시 살아보겠다. 최후가 되게 처참했는데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같은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포 관련해서 이런 창작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이 여포가 선택지가 되게 많았어. 정원 밑에 있을 때 동탁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때, 그리고 동탁을 섬길 때 초선을 만났을 때, 또 이각 곽사와 또 싸웠을 때 원소 밑에 들어갔을 때, 장막하고 지냈을 때 진국 말을 들을까 말까 했을 때, 조조랑 다툴 때, 유비랑 또 붙을랑 말랑 할 때, 원수라고 또 동맹을 맺을 때 안 맺을 때, 뭐 이렇게 계속 갈림길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다시 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이런 말 알죠? 시험을 다 빵점만 맞은 사람은 100점 맞은 사람하고 똑같다. 몰라서 찍으면은 하나라도 맞거든요. 알고 피해야 되는 게 아니냐. 각 문제마다 오답을 냈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자식이 일부러 자기 파괴적으로 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여포가 다시 태어나 그러면은 게임북으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이거를 진짜 긴 게임북, 엔딩 막 한 10개 있는, 요거는 제가 이게 딱 봐도 연상을 못하겠네요. 뭐 명작이라 하는데 비관이 누군지도 모르겠음. 저도 잘 몰라요. 저 유장 사위인 거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요거 그냥 갈게요. 삼국지 여포전으로. 자, 삼국 재벌 대 삼국지 유선의 동생이 되었다. 삼국지 재벌 미방전. 평생을 유비를 따라 떠돌다가 총나라를 배신하게 될 미방.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무너져 내릴 가문의 운명을 알게 된 미방. 미래의 지식을 통해 미가를 삼국지 최고의 재벌이자 명문가로 세우다. 이거 확실히 좀 재밌을 것 같아. 그죠? 미방이 또 형도 있고 형이 또 가문에서 이렇게 좀 쭉쭉쭉 밀어준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풀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래를 알아. 배신할 거 알아서 그럼 어떻게 막아야 돼? 뭐 예를 들어 나는 형주에 남지 않겠다. 난 유비네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형주에 뭐 부임을 했는데 관우를 뭐 어떻게 이악 물고 뜯어 말리거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관우는 근데 말을 들으면 관우가 아니잖아. 그럼 관우 뭐 성격 개조 가스라이팅을 옛날부터 들어간다는 거야? 어떻게 될 거라고 계속 조언을 해주면 작두 타면은 아무리 관우라도 좀 믿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점집 차리는 게. 자, 오른쪽은 유선의 동생이 되다. 현대인이었던 주인공이 정신을 차려보니 유선의 동생이다. 제갈량의 출사표를 직접 보고 있다. 근데 마속은 산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유선의 동생으로 태어나서요, 옆에서 어중간하게 다 알게 돼. 알게 돼서 자기가 막으려면 또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위치인 거지. 그지? 애매하게 유선도 설득을 해야 되고 제갈량도 또 설득을 해야 되고. 포인트가 애매하네. 유선도 아니고 유선의 동생으로 태어나고. 근데 말을 또 유선은 또 잘 들어요. 그래서 더 어려울 것 같아. 관우는 말을 아예 안 들어가지고 힘들어. 아무리 말해도 지 말만 맞대. 그래서 피곤해. 근데 유선은 팔랑귀라서 누가 뭐 하면 계속 바뀌어. 그래서 오히려 피곤해. 그래서 말을 다 듣는 사람은 말을 안 듣는 사람하고 또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유선이 계속 바뀌겠죠. 막 제갈량을 또 말싸움으로 어떻게 이겨, 그지? 가정에다가 딱 배치한다고 하는데 말싸움으로 설득해가지고 마속 대신 다른 사람을 안 치게 할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 황후보다 먼저 오락부장 되면 됨.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게임을 제압한다. 유선을 제압해야 돼. 모든 걸 하려면 오락부장으로 유선을 완전 홀리게 만들어야 된다. 마속을 먼저 좀 목을 따놓고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럼 누가 산타할까? 마속 없으면 누가 산타? 왕평을 진급시켜?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속이 있어서 명예로운 죽음 당했다. 실제로는 막 되게 막기가 힘든 장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어찌됐지 뭐 잘 막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스텝 무수히 많은데
그걸 다 성공을 했었을 것인가? 하면 또 갸우뚱하죠. 그래서 마속이 차라리 초반에 다 비벼놨기 때문에 그래 제갈량 욕이 안 들어가고 마속 욕이 들어가는 거지. 안 그랬으면 제갈량이 욕 먹었을 것 같다. 명예로운 죽음이지 않았을까. 제갈량도 지가 죽어야 되는데 꼬리 자른 거래. 제갈량이 그래가지고 내려왔을 거예요. 마속은 죽이고 자기는 안 죽고 벼슬 내렸어요. 근데 하는 짓은 똑같아. 벼슬만 내려가고 하는 짓은 똑같아요. 지 위가 없어.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 좀 더 땡기네요. 저는 좀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마속이다 대 바로 나오네요. 내가 마속이다 대 제갈량의 처남이 되었다. 등산 마니아 박선은 등정 중 암벽에 붙어 떨어지는데 눈 떠보니 내가 마속이라고? 여긴 어디? 가정? 지금 뭐 하는데? 산 타고 있다고? 야 빨리 하산한다. 북벌이 1차에 성공했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진짜 등산 마니아가 마속으로 태어나면은 산에 대해서 잘 아니까 어떻게 좀 다른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이죠. 배낭을 메고 있어요. 삼국시대인데. 다음 제갈량의 처남이 되었다. 삼국지 소설작가 주인공이 만치 후 눈 떠보니 제갈량의 처남? 입촉 직전이라고? 근데 제갈량은 원래 뛰어난 인물로 나오는데 처남이 뭐 할 게 있나? 제갈량이 좀 약간 어벙하게 나와가지고 그 처남이 막 옆에서 좀 보조를 해주는 건가? 등산 마니아 박선우는 등산할 때 지식이 많으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데 소설작가는 사실 지식이 막 그렇게 깊이 파는 그런 건 아니잖아. 삼국지의 역사를 알고 있어서 그 용랑전처럼 싸움 못하는 용랑전이네. 하위 호환이네. 지금까지 나온 소설도 공통점. 일단 마속을 맞고 봐야 돼. 그러니까 마속이 어느샌가 제일 중요한 디펜스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는 것 같아. 최종 보스로. 마속 디펜스 월드컵이야. 근데 이게 봐봐. 이게 내용이 내가 산을 탈까 말까가 아니고 산을 이미 타고 있을 때 내가 빙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지? 그래서 이 하산을 되게 스피디하게 내려가는 걸 묘사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등산 지식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 30분 뒤에 장합군이 와. 30분 안에 내려와야 돼. 뭐 이렇게 스피드전이 되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냥 내려가면은 뭐 1시간 걸릴 거를 등산 마니아 박선훈의 지식으로 곡괭이 같은 거 막 줘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막 쇼컷으로 간다거나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근데 하산하고 나서부터는 또 이제 어떻게 해? 그때부터 이제 지식이 없잖아. 전쟁이나 뭐 어떤 지식이 없잖아. 그리고 다시 등산 2부 다시 등산 싸움을 했는데 장합한테 조 털리게 생겼어. 등산 많이 하니까 등산은 또 잘해. 등산 노하우를 알려줘 병사들한테. 그럼 장합이 이제 둘러싸가지고 이제 물길을 막잖아. 그래서 물을 못 먹어가지고 이제 전투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등산 많이 하잖아. 물을 만드는 걸 해. 자고 나면 이게 물 맺혀 있잖아. 병사들한테 알려줘. 또 버텨. 그래서 장합이 이때쯤이면 애들이 막 사기도 떨어져 있고 전투 능력을 상실했겠지. 쳐들어가. 근데 멀쩡해. 오히려 강해졌어. 그 피톤치드 막 산속에서 살아가지고 고기동 파워로 물리쳐. 막 영지버섯 먹고 수명 막 30살씩 더 늘어났어. 막 이러면 난 재밌을 것 같아. 그치? 이제 그게 1부 빨리 내려오기 하산왕 마속, 2부 등산왕 마속, 3부 피톤치드 왕 마속, 4부 장합이 털리고 안되겠다. 산에서는 쟤 못 이기겠다. 위나라 스페셜리스트 등산가 등장. 등에 투입. 이제 제갈량과 사마이처럼 마속하고 등해가 산을 놓고 싸워. 이게 4부. 엔딩은 진짜 막 등해랑 치고받고 막 미친듯이 싸워. 겨우 마속이 이겼어. 제갈승상에게 보고해야지. 딱 하려서 가려고 했는데 이미 진나라야. 그 산에서 혼자 이러고 살고 있었어. 자연인으로. 그러면서 끝나. 그리고 등산 마니아 박선은 몸에는 진짜 마속이 빙의해가지고 물 못 먹고 쓰러져 죽어. 그 정도 내용이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설정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확 매력적이진 않네요. 자, 이거 가겠습니다. 자, 어버키운 엄베코 대 삼국지 유지 경성입니다. 엄베코로 게임하다가 천하통일에 실패한다. 똘똘한 책사만 하나 있었어도 눈을 뜨니 엄덕왕이 나한테 찾아와 도와달라고 청한다? 손책에 대군이 몰려오기 직전에 엄베코 휘하에 군사가 되었다? 삼국지 유지 경성은 촉에서 온 선인의 도움으로 주마등처럼 미래를 알게 된 송건의 둘째 아들 손녀.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요. 어디 9살짜리가 설치고 있어. 공부나 하렴. 온 나라를 배경으로 한 대체 역사 소설. 자, 엄베코는 용랑전 스토리에 근데 이걸 어떻게 막아? 손책이 쳐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막는 거야? 소설책이 어떻게 돼 있어? 손책이 쳐들어갔더니 엄베코가 싸우고 저 털렸다. 그게 끝이잖아. 내용이 없잖아. 그냥 너무 비중 없게 그냥 쳐들어가서 도망가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막는다는 거야? 현대인이. 총을 갖고 왔어. 올 때. 총으로 막아. 아무리 손책이라도 총알 앞에서는 평등하잖아요. 총으로 막은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요거는 요절한 아들이 있는데 요절한 아들로 태어나는 거야. 둘째 아들. 나 노망을 나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막 세자책봉을 계속 바꿔가면서 애들을 다 막 죽여놓은 게 그게 노망 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송건이 노망 나기 전에 막는다? 그 전에 얘는 오래 살아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산에도 가서 피톤치드도 좀 먹고 영지도 좀 캐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건 잘 모르겠는데 총 쏘는 게 더 재밌죠? 총 쏘는 거로 가겠습니다.
자, 16강 5번째 매치입니다. 같은 꿈을 꾸다 인 삼국지. 원술휘와 이풍의 아들 이준경으로 태어났다. 천재적 기억력과 대기업 대리의 말빨로 유능한 인재를 원술휘하로 모은다. 황제가 되려는 건 좀 맞고, 원술 밑에서 인재도 모으고, 원술이 좀 약간 트롤링하면 그것도 맞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화타가 된 외과의사. 외과 전공이 3년차. 정신 차리고 보니 내 이름이 화부? 그 화타라고? 요거는 좀 많이 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없었나? 아, 되게 오래된 소설이에요. 신기하긴 한 게 화타는 외과 수술을 했잖아. 화타만 가능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현대 의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면 좀 말이 좀 안 맞긴 해. 실제로 이 세계로 빨려 들어간 현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외과 전공이라고 해도 메스가 없는데 어떡해? 마취약도 없고 헌혈팩도 없는데? 이건 어때? 마취약하고 혈액이나 이런 거는 전에 살던 화타가 해놨어. 좀 어느 정도 대장간을 주문해서 메스 비슷한 것도 만들어 놓고 이제 지식을 갖고 있는 애로 딱 대체가 돼가지고 수술만 하면 돼. 이건 어때? 그리고 무한의 주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형수들을 죽이는 망나니가 나와. 근데 그 망나니가 몇 대에 걸쳐서 사람 목을 계속 쳤어. 검으로 썰어오다 보니까 검의 달인이 된 거야. 막 움직이면은 좀 약간 약해지긴 하는데 가만히 있는 상대는 스페셜리스트야. 그래가지고 막 철판도 잘라 막. 근데 사람하고 싸울 때 왜 센 줄 알아요? 사람도 순간적으로 멈출 때가 있다는 거야. 그 망나니의 논리는. 가만히 있는 사형수를 죽이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개쎄요 걔가. 그런 것처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화타가 하도 사람을 메스로 이렇게 외과 수술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베는 감각이 엄청나게 훈련이 돼서 전투력도 되게 세지지 않을까. 그래서 소드마스터 화타 이런 거 어때요? 자, 요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소드마스터 화타가 더 땡기네요. 자, 6번째 매치. 중국 고문학 전공 대학원생. 교수님과 술자리 이후 눈 떠보니 내가 도겸의 둘째 아들 도응이라고? 조조를 어찌 막아? 유비는 어쩌지? 이게 첫째 아들은 물려받아 해서 그러나? 둘째가 편한가 봐요 좀. 삼국지 유종전 작은 개돼지가 되었다. 조조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려면 응당 송건과 같아야지. 유표의 아들들은 개돼지와 같구나. 그 개돼지 중 동생이 눈 떠보니 나다. 이것도 둘째네요. 난 이거면 유기는 어때? 유기 몸 안 좋잖아. 요즘에 막 이런 막 환생 이세계물 보면은 막 자기한테 스탯이 보이잖아. 실시간으로 자기 남은 수명이 보여. 600 몇 시간 뭐 몇 분 몇 초 남음. 이게 쭉쭉쭉 줄어. 실시간으로. 영지버섯 다려 먹으면 10분 늘어남. 막 이런 식으로 유기 수명 늘리기 게임 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몸이 약하면은 좀 신선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드마스터 화타도 나오고 유기 막 수술도 해주고. 화타가 상품이 여러 개가 있어. 이 상품은 100% 치료 뭐 1% 확률로 엄청나게 강해짐. 뭐 유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수술을 했는데 0.1%막 이런 확률로 잭팟이 터져가지고 화타가 유기의 어떤 신경을 딱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슈퍼솔저 됨. 그래서 화타랑 같이 연계기도 써. 조조의 군대가 다 몰살당해. 유비가 막 도망가고 있는데 조조군이 쫓아온다고 해서 막 도망가는데 안 와. 어느 순간인가. 왜 그러지는데 몰라. 알고 보니까 유기랑 화타가 다 때려잡았어. 그러면 이제 재밌지. 도겸 둘째 아들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얘네 지금 조조를 막는 것도 일인데 유비도 막아야 돼. 그러니까 조조를 막을 때 유비가 좀 그 편지도 써주고 막 해서 막으니까 나중에 유비의 인기가 더 많아져서 유비 막기도 일이다. 근데 실제 소설에서 도겸 아들들 그냥 대충 잘 살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도웅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뭐 거기 막 신하들 있을 거 아니야. 막 미축도 있고 뭐 미방도 있고 뭐 송건도 있고 막 이렇게 아빠도 있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호감작 풍화설월처럼 막 티타임에도 초대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분실물도 나눠주고 호감작 하는 내용이면 좀 재밌을 것 같다. 좀 미연씨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유비가 올 때까지 호감작이 잘 돼 있으면은 자기가 물려받고 아니면은 엔딩 한 10가지 미축하고 결혼하는 엔딩 송건하고 결혼하는 엔딩. 저는 오른쪽 유표 이거 하겠습니다. 여기 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삼국지 유봉전 대 금마초 연희. 아버지한테 처형당했더니 입촉 직전 211년으로 환생. 이회진 상대방이 얼마나 유능한지 별로 보인다? 유봉전에서는 다른 삼국지 인물이 게임처럼 중요도 몇 성 이렇게 뜨나봐요. 금마초 연희는 죽음 직전 자신의 삶을 후회한 마초. 어라라? 눈 떠보니 20세로 돌아왔다? 이제 다시는 가족을 잃지 않으리라. 삼국지 상남자준이래요. 마초 하남자 아니에요? 왜 하남자냐면은 장로 밑에 들어가서 뭐 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걔 누구야? 팔 잘린 사람. 한수와의 불화. 여기서부터 하남자야. 물론 이제 소설 기준이긴 하지만 조조의 이간책에 넘어가서 팔 자른 것 자체가 하남자야. 소인배. 환생하고 상남자 성격으로 바뀌는 거 아님? 아버지 업성 사는데 쿨하게 반란 일으킨 상남자 아닌가요? 이건 이제 정사 기준이잖아요. 연희 기준, 정사 기준이 있는데요. 연희는 아빠가 조조한테 수도에 불려와가지고 암살당해. 그래서 마초가 빠기 쳐서 조조 쪽으로 쳐들어가는 거야. 마초 아빠를 왜 불러들였냐면 얘가 전에 조조 암살 동아리 정혜원이었어. 근데 이제
정사에서는 아빠가 조조 땅에 살고 있는데 반란부터 일으켜서 아빠가 죽음. 뭐야? 야, 네 아들 뭐 왜 갑자기 왜 저래?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죽어. 시파남자죠. 유봉은 실제로 유봉이 유씨가 아닌데 양자로 들어가서 유봉으로 이제 살았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얘가 유비를 따라다니면서 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존재감이 너무 뿜뿜하니까 유비의 실제 친아들이 후계를 잇기가 좀 힘들까봐 미리 좀 가지치기. 유봉도 그런 가지치기의 일환이지 않았냐. 여러 전쟁터도 다 돌아다니고 중요한 임무도 많이 하고 존재감이 뿜뿜하니까 죽이지 않았냐.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신하들이 걔 옹립해서 반란 일으킴.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신하들이 줄 타라고 안 했는데 줄을 타요. 알아서 실세 되려고. 누가 물려받을지 예측을 해서 이렇게 줄을 미리 다 예약을 걸어놓는단 말이야. 유봉한테 예약을 걸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유봉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는데 유봉이 저 생각 없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이 예약 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 예약 거는 동안에 다른 데랑 사이가 막 안 좋아지기도 하고 막 그러고 반란도 일어날 수 있고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약물고 얘는 돼야 돼. 아무튼 요거는 금마초 연희가 그냥 궁금하네. 상남자를 어떻게 묘사를 할지. 20세로 돌아와서 가족을 잃기 싫어서 마등을 뭐 꼬시나? 조조에게 충성해서 효도하고 잘 살 듯? 그러니까 자기는 좀 약간 굴욕스러워도 큰 그림 그린다 뭐 이런 내용일까요? 금마초 연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동탁 때 촉한대장 유연전. 소설작가였던 주인공이 동탁의 조카 동황으로 환생. 작은아버지가 여포에게 썰리기 직전이다. 살아남으려면 막아야 한다. 자꾸 주인공이 소설작가지? 소설작가가 환생해서 소설을 쓰는 거야. 말 그대로 시나리오 쓰는 거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이 역할을 시키려고 소설작가가 태어난 것 같은데? 옛날에 의천도령기 외전 보면 게임하다가 들어가. 게임하다가. 소설은 소설작가가 나오고 게임은 게이머가 등장해. 웹툰은 웹툰 작가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직업이라서 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거는 처형당했다. 눈을 뜨니 다시 승상이 죽기 전 오장원. 양이와의 갈등을 끝내고 북벌을 성공시켜야 된다. 오장원까지 가는데 어떻게 성공시켜? 뭐 수명을 늘릴 순 없잖아. 오장원이면은 제갈량 촛불 안 끄게 해야겠네. 그리고 제갈량이 살아있으면 양이랑의 갈등은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이게 좀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디펜스네. 소설이 촛불 디펜스야. 양이 이전부터 유연은 독불 장군이라 주변인들이랑 사이가 다 별로임. 근데 유연은 싸움을 잘하잖아. 능력은 있는데 성격이 안 좋아. 양이도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주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둘이 있었기에 이 커뮤니티가 유지가 됐다. 왜냐? 유연이 연병을 떨면 다른 사람들 짜증나는데 차마 말을 못해. 왜냐면 막 힘도 세고 이러니까. 근데 양이가 성질이 더러운 소인배라서 야! 연병 떨지마! 막 이렇게 말을 해줘. 카타르시스. 대리만족. 평소에 양이 꼴보기 싫었는데 그런 양이를 또 유연이 뭐라고 해. 니나 잘해. 또 대리만족. 그리고 둘이 있었기에 그 커뮤니티가 유지가 됐다.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이다.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 제갈량이 살아있어서 콜라랑 사이다가 같이 이제 막 티격태격하면서 뻥뻥 뚫어줬는데 제갈량 사후에 양이가 이렇게 되니까 콜라랑 사이다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콜라와 멘토스가 됐다. 이거 어때? 오장원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할 때 자오곡 출발. 촛불이 식기 전에 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똑같이 촛불 다 며칠 안 남았을 때 양이가 천막 딱 열어가지고 불 끄겠죠. 왼쪽은 뭐 별로 그렇게 옆으로 뭐 어떻게 막을까 이렇게 좀 상상이 좀 잘 안 되는 반면에 오른쪽은 좀 생각할 거리가 좀 많네.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8강입니다. 어버키운 엄베코 대 금마초 연이죠. 요런 거 어때? 금마초. 자기 미래를 알아. 알아서 꾹 참고 조조에게 항복해. 꾹 참고 막 계속 이제 살아. 다시는 싸움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강건마처럼 금마초가 계속 참다가 결국 못 참아. 전국 싸움신 마초가. 그러면서 이제 다 패는 거지. 그런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금마초 연이는?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유선의 동생이 되다 대 삼국지 여포전. 여포전? 근데 여포전은 좀 사실 게임도 그렇고 좀 많지 않아? 저는 그래서 유선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유선 올릴게요. 유연전 대 소드마스터 화타. 이건 소드마스터 화타 아니야? 나중에 그 누구야 부자 에너지파 6이랑 만나잖아. 또 화타 한 생물은 흔하잖아. 근데 이건 소드마스터 화타인데요. 죽음의 외과의 트라팔가 화타인데. 자, 그래서 저는 화타가 된 외과의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속이다 대 작은 개돼지가 되었다. 마속은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스토리 이걸 것 같거든. 하산왕 마속, 등산왕 마속, 피톤치드왕 마속, 등해대 마속, 진나라 사람 마속, 영지버섯왕 마속, 스페셜리스트 등에 투입되면서 산왕전, 등해랑 하산 스피드런. 등해 못 이기지. 등산은 장비 있는 마속이 1승, 하산은 등해가 담요 덮고 굴러가지고 등해승 1대1.
죽어서 내려오면 그게 하사님 죽어서 내려오지 않았어. 살아서 내려왔어. 그때 이제 병사들 다 똑같이 그 등에처럼 다 담요 두르고 다 굴러 떨어져가지고 하산한 사람도 있고 실족사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만 모았더니 얼마 없었어요. 얼마 없었는데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좀 공감을 하는 게 있어. 위, 촉 오잖아. 등해가 내려와. 근데 막 이렇게 막 산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관문이 있고. 근데 등해가 막 이렇게 여기 옆으로 막 옆에 산으로 막 넘어온 거라고. 관문 지나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여기를 넘어와서 도착한 거야. 그래서 이쪽 관을 딱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뭐야?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나타난 거야 갑자기. 근데 내가 해안 경계부대였잖아요. 초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바다야. 여기 이제 2명이 들어가요. 철조망이 뒤에 있어. 보면서 감시를 하는 거지. 간첩 오나 안 오나. 여기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나쁜 병사들이 여기를 봐. 여기를 안 보고. 소대장님이나 뭐 부소대장님이 여기를 이제 순찰을 왔다 갔다 하거든. 근무 잘 쓰나 안 쓰나 돌아다니니까 여기를 보는 나쁜 병사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 보고 있는데 부소대장이 여기로 올 거 뻔하니까 스스 돌아가지고 옆으로 탁 붙어가지고 위로 올라간 거야. 부소대장이. 그래서 여기서 메롱 이렇게 한 거야. 진짜 깜짝 놀라요. 이러면 그게 마치 등해가 온 거랑 난 똑같다고 보는 거야. 난 이거를. 그러니까 병사가 몇 명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생각지도 못한 루트로 오면은 그냥 화들짝 놀란다는 거지. 이미 막 모든 게 그냥 다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들 수도 있다. 소드마스터 화타대 유선의 동생이 되다. 유선의 동생이 되었다가 나중에 막 전쟁터에도 나가고 막 이런 게 있겠죠? 이건 소드마스터 화타가 더 재밌을 것 같다. 내가 마속이다 대 금마초연이. 이거는 마속이죠? 등산이 너무 찌뜨게. 아니 이게 지금 일러스트도 아니 뭐 배낭을 메고 있어. 아니 산왕전 결승전이죠. 삼국지 소설 대체 역사 작품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소드마스터 화타대 내가 마속이다. 마속은 알았을까? 현대에서도 이렇게 회자될 줄. 등해가 환생했더니 마속 이러면 어떤? 등해가 딱 환생했는데 마속이야. 그래서 장압이 포위를 했어. 마속을 담요 두르고 다 돌돌돌 하산. 그래서 포위망 뚫어 돌돌돌 내려갔어. 아니 모포 말아서 그냥 떨어지면은 병사들이 공격하니까 모포 말고 불 질러서 불 붙은 채로 굴러가. 그리고 내려가서 이게 털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도는 동안 좀 버텨야지. 요것도 재밌겠네. 그러니까 마속이 들어가면 다 재밌네. 요거는 소드마스터 화타 재밌지만 아무래도 요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마속이다. 요거 고르겠습니다. 자, 랭킹 볼까요? 마행처우 엮어. 이게 진짜 명작인가 봐요. 이게 여러 개가 있었어. 월드컵이 2개 있었어요. 2개. 요것도 보면 여기는 이게 1등이네. 비슷하죠? 뭐야 다 똑같은데? 설명 버전. 이건 긴 버전이네. 이거는 그냥 짧게. 애초에 메뉴가 똑같네요.